자, 그러면 오늘 라이트셈 83쪽 다항식 한번 봅시다. 다항식.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리피트 책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책을 안 가져와서 요거 개념 요걸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 개념책 수력 충전하고 리피트로 진도 나가고 쌤이 복사해준다 했잖아. 자, 봅시다. 다항식과 1차식. 다항식.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 다항식. 그래, 말 그대로 다, 마늘 따자. 네, 항이 많은 거, 맞아요. 문자 그대로 하면 맞습니다. 다항식. 네, 근데 다항식과 단항식을 얘기를 하는데, 자, 다항식, 단항식 할 때, 뭐, 많다, 그 다음에 단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단항식이 다항식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항이 하나짜리를 가지고 단항식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야. 그리고 항이 하나짜리를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을까, 틀릴까? 얘도 맞는 말이에요. 아까 다항식에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다항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단항식을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해도 그것도 맞는 말. 근데 다항식, 항이 여러 개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단항식이라 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포함 관계를 보면 얘가 단항식 이렇게다, 다항식 이렇게 있단 말이야. 뭐 다른 구성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집 식구가 이렇게 있는데 A, B, C 이렇게. 그러면은 A는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 집 식구야라는 건 문제 없잖아. 그치? 맞지? 알겠나? 이 포함 관계에 들어가니까 단항식이 요렇게 다항식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 식구 안에 들어간다. 안 보인다고요? 왜 안 보여요? 아, 그건 네가 자리를 거기 앉았기 때문이잖아. 됐지? 자, 그러면 다항식이고 단항식이고 간에 항이 그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맞죠? 항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자, 식을 하나 써보면 책에 예로 나와 있는 게 뭐고? 7x 빼기 4y. 자, 7x 빼기 4y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 녀석들,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덧셈 뺄셈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덩어리 하나를 항이라고 얘기해. 자, 숫자 7과 x 문자의 곱이잖아. 그치? 맞지? 곱으로 표현된 걸 가지고 우리가 항이라 한다 했잖아. 수 또는 문자의 곱. 자, 4하고 y.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항을 구분 지을 때 부호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4y. 알겠죠? 문자 빼고 4y 이러지 말고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포함해서 항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인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냐? 문자가 없는 거. 그럼 얘가 뭐고? 얘가 상수항이겠지. 되겠어요? 상수항. 그 다음에 개수는 뭐예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 뭐다? 이 녀석 x의 개수는 얼마다? 7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y의 개수는 얼마일까? 우여가 y의 개수 얼마일까? 마이너스 4예요. 부호 포함시키려 했잖아.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 단항식 얘기를 했고 1차식. 그러면 1차식은 뭐냐? 자, 얘가 각각의 항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항의 차수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각 항의 차수. 얘도 1차고 얘도 1차인데 문자에 우리가 거듭제곱 표현할 줄 알잖아. x 곱하기 x는 x의 제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x 제곱으로 됐으니 얘는 뭐예요? x의 2차식입니다. 알겠죠?
2차 항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지수가 얼마가 있는지를 보고 차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책에는 뭐라 했지? 6x 세제곱 되어 있어요. 6x 세제곱. 얘 그럼 x에 몇 차씩? 3차씩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의 차수는 문자가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xy 막 섞여 있어. 마이너스 뭐 2y 제곱 플러스 5z 더하기 10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치자. 이 식은 몇 차식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몇 차식? 이게? V 아니고 그렇지 3차식. 문자는 신경 쓰지 말고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을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항 x의 3차. 그래서 3차식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지? 당연히 1차식은 뭐다? 문자 차수가 1차인 거. 없으면 1차입니다. 빵차 아니에요. 빵차 아니에요. x의 1차를 그냥 얘를 그냥 x라고 둡니다. 왜? 우리가 거듭제곱 표현할 때 그렇잖아. 2의 1제곱은 그냥 2잖아. 그지? 그러면 x의 빵제곱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야.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빵차. 얘는 결국 뭐겠노? 요 상수항 x의 빵차야. x에 대한 항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알겠죠? 됐나? 자, 그러면 뒤에 유형 문제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84쪽 넘어가 봐요.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자, 수 곱하기 단항식, 단항식 곱하기 수.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책에 얘가 뭐라 돼 있지? 3x 곱하기 5 돼 있잖아. 3x 곱하기 5.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숫자만 곱하시면 돼요. 3 곱하기 5는 얼마? 15잖아. 그러면은 15x 쓰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단항식 나누기 수. 나누기도 똑같아요. 숫자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네.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보면은 이게 뭐 5x 빼기 3이라고 되어 있나? 책에. 그러면 얘가 괄호 앞에 2는 뭐고 붙어 있으면 곱하기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지? 2가 곱해진 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요렇게 둘 다 곱해주면 돼요.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선 처리를 좀 잘 해줘. 그래서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얼마? 10x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됐죠? 어렵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 나누기 또 마찬가지. 우리가 나누기랑 곱하기는 뭐 갖다 보면 되죠, 그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수 있잖아. 곱하기로 고치고 뒤집으면 역수시키면 되니까 크게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식의 덧셈 뺄셈. 1차식의 덧셈 뺄셈. 이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들은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막 더할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뭔가 규칙이 있다. 어떤 규칙?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럼 동류항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동류항이 뭐다? 동류항이라고 하면은 얘는 뭔가요? 동류항. 다들 일단 문자가 같아야 됩니다. 문자가 같아야 돼. x면 x, y면 y. 에다가 거기에다가 차수까지도 같아야 돼. 차수. 알겠죠? 문자와 차수가 둘 다 같은 걸 가지고 동류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5x 제곱 더하기 3x 다 할 수 있나 없나? 동류항이 아니단 말이야. 문자는 x로 갔지만 차수는 얘는 1차고 얘는 2차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5y 제곱 플러스 4x 제곱
얘는 차수는 같지만 문자가 다르지. 얘도 역시 동량이 아니다면 계산이 안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동량은 뭐다? 문자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되고. 그러면 동류항이 됐으면 어떻게 된다? 계산을 뭐끼리 하면 된다고? 개수들끼리 하면 된다. 그 문자의 개수들끼리 하면 돼요. 그래서 5a 빼기 2a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5 빼기 2는 얼마? 3이잖아. 그래서 3a 하시면 되겠다. 됐어요? 괜찮아? 그래. 또 시험도 잘 쳤는데 기분 좋게 공부하자. 다들 시험 잘 쳤지, 그지? 어? 왜 그 정도면 잘 쳤지? 음. 그건 모르겠다. 뭐 내가 가르친 거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섞여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은 얘 2번에 7a 빼기 4 빼기 2a 더하기 9는 어떻게 된다고? 동류항이 뭔데? 야하고 야가 동류항이잖아. 그럼 7 빼기 2니까 얼마예요? 5a 되겠지, 그지? 하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9니까 얼마? 마이너스 4 플러스 9는 플러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1차식의 덧셈 뺄셈.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가 있으면 분매 부채를 위해서 괄호 푼다. 동작, 예. 네, 뭐, 그래요. 그래요. 자, 첫 번째 예로 있는 거 한번 봅시다. 2x 플러스 5 하고 4x 빼기 1. 자, 얘는 괄호는 그냥 풀면 되죠. 지금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으니까 그냥 풀면은 2x하고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괄호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2x랑 4x니까 6x. 그다음에 5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예를 보면 5x 빼기 6에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자, 얘는 앞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 한번 풀 때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5x 그럼 이쪽에서 써야겠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괜찮나? 그러면 5x랑 3x를 얘를 계산하고 얘는 따로 계산하고 이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 5 빼기 3이니까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이지,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나? 뭐 어렵지 않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형 아까 시작했던 게 유형 12번부터네. 자, 유형 12번으로 넘어갈 테니까 93쪽 한번 가봐요. 93쪽. 각 유형별로 대표 문제 하나씩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다항식. 자, 739번 보면 다항식 6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 뭐가 잘못됐을까? 자, 우리 문제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데 또 맞는 거 찾아가 틀리는 사람들 꼭 있죠, 그죠?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시험 칠 때.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지 구분 잘 하세요. 알겠지? 자, 뭐가 잘못됐을까? 상수항은 3이다. 맞니 틀렸니? 맞지? 다항식의 차수는 2차다. 2차식 맞아요? 항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맞아요. x제곱의 개수는 얼마? 6이지. x의 개수는 얼마?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그지? 5가 아니라 부호까지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 5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유형 13번 한번 봅시다. 1차식.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이것도 뭐 쓸 게 없네. 자, 같이 문제 한번 봅시다. 744번.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차수가 없죠? 숫자밖에 없으니까. 빵차.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0.2x 더하기 4. 얘는 1차식 맞아 아니야? 1차식 맞아 아니야? 얘들아. 왜 다들 얼굴을 그렇게 밑으로 훅 내리고 대답도 안 하고. 주빈아 1차식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닌 이유를 말해봐. 응. 마이너스 0.2x 플러스 4. 맞아. 왜? x가 있으니까. x가 있는 게 x가 있고 x 문자의 차수가 1차니까 1차식이지. 자, 3번은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 문자는 있는데 문제는 차수가 2차죠. 그래서 2차식입니다. 다음 4번은요.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에 x가 들어가게 되면 다항식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제곱이야.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무엇이요? 6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1차식이 맞냐 아니냐 물어보면 맞을까 아닐까? 이 이유는 야하고 야가 서로 계산돼서 없어지잖아.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남는 게 6x밖에 없습니다. x 1차가 맞아요. 됐습니까? 자, 넘겨봅시다. 자, 94쪽에 유형 14번이에요. 봅시다. 뭐 1차식 곱하기 수, 1차식 나누기 수. 자, 옳은 것은 이게 전부 다 자꾸 뭐 맞는 것은 옳은 것을 물어봐서. 자, 1번 보자. 2x 곱하기 마이너스 4. 2x 곱하기 마이너스 4였으면 원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8x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8x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죠. 2번은 마이너스 15x 나누기 얼마야? 5잖아. 그러면 15 나누기 5는 3은 맞아. 근데 마이너스 3x를 해야 되지. 책에는 3x를 했으니까 틀렸고. 나누기를 누가 저런 식으로 나누기를 하노? 자, x-2y를 갖다가 나누기 얼마? 2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얼마 돼요? 분배를 해야지. 2분의 1x 빼기 y 돼야 되죠. 근데 x 빼기 y를 했으니까 틀렸고. 자, 3분의 1을 전개를 하면 4번이 맞을까 안 맞을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얼마예요? 6x. 자, 그러면 얘는 얼마?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지, 그지?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맞지? 그래서 답이 4번이더라. 괜찮아요? 괜찮아? 시험 끝나고 너무 많이 놀아서 가는 거 아이가? 다들 뭔가 힘이 없는 것 같다? 응? 그러니까 실컷 놀다가 너무 많이 놀아도 적응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5번 동류항. 동류항이 뭐라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 왜? 아니라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게 동류항 아니야? 그러면 자, 751번 보자. 동류항끼리 짝짓은 것은 자, 이것도 뭐 쓸 거 없다. 1번 xy 아니죠. 2번 x제곱 2x. 자, 차수가 다르지? 2차, 1차니까 차수가 다르고. 3번은 마이너스 x랑 0.3x. 차수가 같니 다르니? 차수가 같고 문자도 같으니까 동류항 3번이더라. 끝! 자, 그 다음에 16번 유형 봅시다. 1차식의 덧셈 뺄셈. 3분의 2에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자. 3분, 네? 뭐요? 아니가? 내가 잠 들었나? 그런가? 쌤도
연휴 내내 병원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퇴원했다. 그손 때문에요? 네, 쌤 손 잘릴 뻔했습니다. 왜요? 유모차에 낑겨가지고. 진짜 태어나면 손가락 진짜 잘릴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네? 사탄이다, 사탄. 와. 자,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3하고 9하고 약분되니까 얘가 얼마? 3 남겠지. 3이 6x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면 4 될 거단 말이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니까 마이너스 2가 남겠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아까 썼다고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대로 한 번 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이랑 20이랑 했으니까 플러스 10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고? 동량 계산해야 되지? 이놈하고 계산하고 요놈하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6 빼기 2니까 얼마? 4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A는 얼마요? 4, B는 2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AX 플러스 B라고 했잖아. A는 4, B는 2.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얼마? 8이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지? 자, 넘어가 볼까? 자, 유형 17번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 유형 17번. 관로가 여러 개인 1차식의 덧셈, 뺄셈. 자, 이게 혼합 계산 있잖아. 관로가 여러 개 있으면 혼합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지? 혼합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응? 응? 그래. 너무 잘하네. 잘했어. 그렇지.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덧셈 뺄셈밖에 없으니까 너무 쉽잖아. 괄로만 차례대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적을까? 자, 10x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 그 다음에 빼기 5 빼기 x 플러스 3 중괄호 대괄호까지. 자, 그러면은 아까 뭐 거듭제곱도 없고 곱하기 나누기도 없고 하니까 뭐고? 그냥 괄호 안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풀면 되겠다, 그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러면 5랑 마이너스 3이랑 계산되니까 여기까지의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맞지? 중괄호까지. 맞지? 중괄호 내부가 요만큼이 돼. 근데 그 앞에 괄호를 풀려면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니까 얘가 이제 여기까지 계산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계산되면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그 앞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7 빼기 2니까 얼마? 플러스 5가 되겠죠. 됐나? 괜찮나? 그 다음에 대괄호를 풀면 되는데 이 대괄호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랑 10x랑 하니까 얼마? 9x 되겠지. 그 다음에 상수는 더 이상 없으니까 남은 거 그냥 이어서 적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맞지? 그래서 9x 플러스 5가 답이다 말이야. 괜찮아요? 자, 18번 한번 봅시다. 자, 분수 꼴인 1차식의 덧셈 뺄셈. 자, 분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눠야지 뭐. 쪼갭니다. 분수를 쪼갤 거예요. 자, 4분의 2x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x 플러스 2. 자, 그러면 자 보자. 얘를 한번 봅시다.
분수를 요렇게 두 개로 봅시다. 4분의 2x니까 2분의 1x 빼기 4분의 1 약분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가 문제인데, 이 마이너스는 분자에 갈 때 다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만 붙이면 안 돼요. 여기 괄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x랑 그 다음에 3분의 2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분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됐어? 네? 뭐요? 예? 뭐요? 뭐가 문제인데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x 플러스 2할 x는 어떻게 나요?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3분의 1x, 3분의 2인데 부호가 분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x라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두 개로. 다음에 이제 동료한 계산합시다. 요놈하고 요놈 동료한 계산하면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6분의 얼마? 6분의 3x 빼기 6분의 2x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1x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2면 통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얼마지? 3. 12분의 얼마? 예? 얼마? 얼마? 분자 얼마? 여기에다 4를 곱했으면 여기도 4 곱해 8 아이가. 됐나? 그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8이니까 뭐? 마이너스 12분의 11 되겠죠? 괜찮아? 자, 어렵나? 안 어렵잖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6분의 1x 빼기 12분의 11. 선생님도 아직 이거 적응을 못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유형 봅시다. 문자의 1차식을 대입하기. 자, 764번을 한번 봅시다. 764번. 자, A는 얼마? X 플러스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여기서 2A 빼기 B를 구하래.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A를 X 플러스 3이라고 알았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A 대신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원래 A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겠다고. 다음 빼기 B 들어갈 자리 얼마?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넣겠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계산했던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괄호 풀어가지고. 괄호 풀면 얼마? 2x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4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자 이제 동류항 정리만 하면 끝나네요. 2x랑 4x니까 6x 600일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유형 20번. 자, 어떤 식 구하기.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 그지? 자, 768번 한번 봅시다. 어떤 식이 있었어. 그 어떤 식에서 뭔진 모르겠단 말이야. 이 어떤 식에서 뭘 빼니? 2x 빼기 7을 뺐대. 2x 빼기 7을 얘를 뺐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어떤 다항식은 얼마일까? 자,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뭐고? 야가 이항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괄로
친 이 통째로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 빼기 6에서 더하기 2x 빼기 7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자, 다들 눈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눈에 힘 풀고 이렇게 있으면 잠 오는 눈으로 있으면 쌤도 수업하는데 재미없어. 정신 차리고. 예?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았으면 학원 오지 말았어야지. 학원 와가지고 다 같이 자유할 거면 집에서 잤어야지. 자, 마이너스 4x랑 2x니까 얼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랑 얘가 괄호 풀면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얼마? 13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식이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21번 1차식 덧셈 뺄셈 활용이네. 우와, 활용. 너무 어렵나? 네? 그만하자고. 이게 어렵다고? 해보지도 않고 어렵대. 자, 21번 유형 봅시다. 773번 문제 보면 근데 이거 저번에 했던 거 아닌가? 자, 아 맞다. 쌤이 어차피 이거 뭐 복습 한다는 생각으로 한다 했지. 자, 요렇게 뭐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만큼의 x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부분 요만큼이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이고 여기가 x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저 위에까지가 12고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원래 있던 큰 삼각형에서 여기 비어있는 작은 삼각형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넓이는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12x겠죠, 그죠? 12x에다가 2분의 1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큰 삼각형 계산하면 얘 6x일 거 아니야. 해서 작은 삼각형 얼마? 4 곱하기 x 빼기 3에 2분의 1 하면은 얘가 2니까 2x 빼기 6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니까 6x에서 빼기 2x 빼기 6 해서 얼마입니까? 4x 더하기 6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어요? 괜찮니? 자, 102쪽. 102쪽. 방정식과 항등식 한번 봅시다. 102쪽. 등식. 자,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면 등호는 이 기호가 있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한다. 얘는 같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양팔저울 내지는 시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수평이 쫙 맞았어. 그러면은 이쪽에 뭔가를 올린다면 이쪽도 똑같은 걸 올려야 되겠지. 그래야 기울어지지 않겠지. 등호가 성립하는데 한쪽만 해주면 등호가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가지고 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왼쪽에 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오른쪽 부분을 우변,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뭘까? 그래, 책에 그렇게 되어 있지, 그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부분 방정식에서 거의 대부분 x라는 문자를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에 있는 문자 x를 가지고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방정식의 해 또는 근, 해나 근이라고 표현하는데 해, 같은 말입니다.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그 방정식의 문자, 미지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 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입니다. 참이 되게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고 참이 되게 하는 값인 해 또는 근을 찾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항등식. 항등식. 자,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요. 방정식은 뭐다? x값이 참이 되는 x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항등식은 전부 다 돼. 뭘 넣어도 다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x 더하기 4x는 6x.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결국 뭐고? 2x하고 4x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 계산하면 얼마야? 6x잖아. 좌변도 6x, 우변도 6x. 똑같은 모양이니까 x의 값을 집어넣으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값이 다를 수가 있겠나 없겠나? 없을 거 아니야. 똑같은 녀석에 똑같은 값을 집어넣는데. 그지?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걸 이항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요 유형,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의 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0x 더하기 0은 0. 이런 형태가 나오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해요. 자, x에 1 집어넣어보자. 0 곱하기 1은 얼마니? 0 곱하기 1은 0이지. 거기에다가 또 0을 더했으니까 얼마? 0이겠지. x에 10 집어넣어볼까? 0 곱하기 10은 얼마야? 0이지. 거기에다 0을 더해봐야 또 0입니다. 100을 넣으면 0 곱하기 100은 0에다 0을 더해도 또 0. 그래서 요 형태. 결국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르지 않는 게 얘가 6x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6x에서 6x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6x 될 거 아니야. 그럼 606이니까 얼마야? 0이잖아. 그지? 0 곱하기 x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좌변하고 우변이 같거나 아니면은 0x 더하기 0은 0의 꼴이 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x 값을 아무리 바꿔도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등식의 성질. 쌤이 아까 뭐라 했노? 등식 양팔저울을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죠? 수평이 맞춰진 양팔저울입니다. 양변에 똑같은 추를 올리거나 똑같은 무게의 추를 내리거나 해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양변에다가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2번.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이 성립한다.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곱하기일 때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양수든 음수든 뭐 0이든 뭐든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0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2항, 다들 2항을 먼저 배우셨을 건데 2항은 뭐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항이 넘어가는 걸 가지고 2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자가 이상한다 할 때 그 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 알겠죠? 움직이는 소리. 왼편에서 오른편,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가면 자, 모양은 똑같은데 대신에 뭐만 바뀐다? 부호만 바뀝니다. EX가 넘어갔다. 어떻게? 마이너스 EX가 되겠지. 마이너스 5가 넘어왔다. 그럼 얼마?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서 내용물은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만 바뀝니다. 이 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왜 이 항이 그렇게 되는지는 자 봅시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자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우리가 이 항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원래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얘가 플러스 2가 넘어간다고 칠게요. 쭉 넘어간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넘어가면 원래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x의 뭐고? 이거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얘가 넘어오면.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리고 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는 계산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에 뭐만 남아요? x만 남는 거고 얘가 넘어가가지고 부호가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 항이라고 해서 그냥 얘 빼서 넘기면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이 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이해되겠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x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된다고? 원래는 뭐? 플러스 2x를 해준다고. 알겠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2x를 원래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야랑 야가 사라지고 야만 남는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x 플러스 뭐야 이거? 얘가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5만 남겠지. 괜찮아요? 이해되겠나? 그리고 이제 얘랑 계산하면 되잖아. 됐죠? 자, 이 항 어떻게 한다고? 원래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쑥 뽑아서 넘어가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1차 방정식의 풀이. 1차 방정식. 자, 아까 우리가 방정식이 뭐라 그랬지? x값에 의해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그 x가 1차면 그 1차 방정식인 거예요. 식이. 우리가 앞에서 1차식, 2차식 배웠잖아요. 그지? 1차식인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3x 빼기 1이 2다. 자, 책에 의해 3x 빼기 1이 2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x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3에서 1 빼면 2가 될 거니까 뭐고?
3x가 3이 되려면 x 얼마겠어요? 1이겠죠. 자, 이 양을 만약에 한다면 3x에서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맞지? 그래서 3x는 얼마? 3이잖아. 그러면 3 곱하기 1이 3이니 아하, x는 얼마다? 1이구나.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나간다. 괜찮아요? 되겠나? 그래서 방정식 간단하게 이렇게 1차 방정식 풀 수 있다. 1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한다? x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라. 됐죠? 됐지? 그래서 정리해서 x값이 얼마인지 구해내면 되겠다.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자, 제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마이너스 6x 플러스 아니구나. 마이너스구나. 이거 어떻게 지우지? 어떻게 지우지? 아니요. 모두 지우는 거 말고 쓱쓱쓱. 자,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자, 어떻게? 왼쪽에는 x가 붙은 녀석들만 모으자. 자, 마이너스 6x에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9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7 플러스 9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x는 7 더하기 9니까 얼마예요? 16 맞나?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겠네. 됐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고?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4를 뭐다? 이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표현한다. 괜찮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차 방정식의 풀이. 예. 우리가 괄호 있으면 괄호 풀어야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하다 이거. 그지?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분배를 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분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어, 정수가 아닐 때. 자, 개수가 정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정수로 만드시면 되죠. 소수로 표현됐을 때는 10, 100, 1000을 곱하시면 되고 일단 분수로 표현됐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혹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 쌤이 요거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설명했다. 책에는 이걸 따로 유형으로 나눠 놨긴 했는데 어차피 결국은 뭐다? 개수가 정수가 아닌 지저분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정수로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 같은 거기 때문에 쌤이 그냥 묶어버렸어. 그래서 소수로 나왔다 그러면 그 소수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뭐 소수 둘째 자리다 그러면 100 곱하면 되고 셋째 자리면 1000 곱하면 되고 그지?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 뭐 만, 뭐 10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릿수에 적당하게 얘가 정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좌변, 우변에 있는 분수 어떻게?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다가 쫙 다 곱해버려요. 그러면 어차피 약분되고 뭐만 남겠노? 정수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풀어낸다. 그래서 이것도 뭐 괄로 푸는 거야. 너무 쉽게 할 거니까 소수인 거랑 분수인 거랑 각각 한 개씩만 풀어볼게요. 자, 0.15x 더하기 2.5 0.15x
0,9x 플러스 1.9. 자, 양변에 얼마 곱할까? 100 곱하면 예쁘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 15x 250은 9x 더하기 얼마? 190. 얘가 넘어가면 15x 빼기 9x니까 얼마예요? 6x입니까?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9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62가? 맞나?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분수인 거. 뭘 하나? 자, 예. 4분의 3x. 그 다음에 3분의 2x 빼기 1. 자, 양변에 얼마 곱한다? 12. 3과 4 최소공배수 12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도 12를 곱하고 여기도 12를 곱하고. 자, 우리가 요거 할 때 요거 빠뜨린 경우 많아요. 12 여기만 곱하고 여기 안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하다가 보면 한 번씩 빠뜨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약분하면 얼마? 4랑 11이 약분하면 3, 3은 9x 좌변 9x가 될 거고 얘 이렇게 하면은 3하고 12하고 약분하면 4, 4, 2, 8x 빼기 12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얘가 쑥 넘어가면 9x 빼기 8x니까 좌변은 x가 될 거고 우변은 남아있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괜찮나? 됐어요? 근데 어려워요? 12를 왜 곱해요? 네? G거 설명했는데 왜 곱해요라고 하면 어떡하면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얘가 정수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지저분하단 말이야 그냥 계산하기는.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만들고 시작하자. 그래서 깔끔하게 개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여기서 설명했잖아. 개수가 정수 아닐 때 이렇게 하라고. 그 두 가지 문제를 풀었잖아요. 10의 거듭제곱 10 백천 곱하는 거랑 최소 공배수 곱하는 거랑 이거 두 가지만 풀자고 그랬잖아. 앞에 거 괄호는 분배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저거는 패스하고. 됐죠? 자,